선생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집중!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선생님은 나한테 맨날 화만 내. 그러면 당연히 이동을 하겠죠. 저희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김보미 선생님에게 물어봐 코너를 마지막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학생이 잘 못하는 경우 학부모 상담 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나은가요? 학부모는 학생 상태를 몰라요. 우리 아이 천재 아니에요 스타일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있죠. 네. 저도 예전에 고민했던 건데 이걸 말하자니 나갈 것 같고 얘기를 안 하자니 성적으로 금방 드러날 것 같고 너무 고민이 저도 많았던 부분인데 우선 솔직한 게 좋습니다. 물론 얘가 50점대다 라고 했을 때 입이 안 떨어지기는 해요. 그래도 70점이면 뭔가 80, 90점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데 40점대다 50점대로 그러면 내가 엄마라도 얘는 공부는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만둘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런 상담을 하실 때 조금 고민을 하시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다고 엉망입니다. 연산도 안 되고요. 뭐 문제 읽기도 안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지금 아직 어느 학년의 연산 부분부터 좀 부족한지 정확하게 그래서 이 아이의 취약 부분을 어떻게 파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몇 개월의 과정을 어떻게 진행을 하면서 잡아갈 것인지 그냥 못해요. 앞으로 그냥 열심히 시킬게요 이런 거보다는 3개월 단위로 3개월에는 얼마만큼 좋아질 건지 6개월 있다는 얼마만큼 좋아질 건지 기간별로 좀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면서 아이가 부족한 거는 실제로 보여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그 모든 원망이 선생님한테 돌아가는 것만 아니고 이 엄마만 원망하면 괜찮아요. 근데 소문이 나요. 저 선생님은 잘하는데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를 엉망으로 가르쳐놨더라. 우리 아이가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의 원망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서 어머님들도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또 기다리시고 또 아이에게도 격려해 주시고 삼박자가 잘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솔직한 상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릴 건데요. 실력이 다른 아이들을 수업하는 경우가 조금 많다고 하시네요. 이럴 땐 좀 어떠한 주의사항이 있는지 대표님께 질문 주셨습니다. 네.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학생들은 절대 같은 반으로 묶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룹 수업반이 있고 무학년제 수업이라고 해서 여러 학년들을 섞어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기준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나는 그룹은 좀 아이들한테 시간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니까 중위권에서 하위권은 그룹 수업으로 잡아갈 거다. 또는 나는 반대로 난 상위권들을 더 크게 키워가고 싶다. 그래서 선행까지도 빼고 싶다. 그러면 중상위권에서 상위권 아이들은 그룹 수업으로 빼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무학년제 반으로 편성을 해서 개별 코칭으로 나는 진행을 할 거다 라는 기준이 있으셔야 되는데 너무 시간대별로 아이들을 이렇게 넣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상위권보다는 하위권에 코칭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배우는 게 되게 적다고 느껴요. 상위권 아이들은. 그러면 당연히 이동을 하겠죠. 또 하위권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들과 수업을 하다 보면 하위권 애들은 집중력도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고 오답에 대한 부분도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잘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울컥울컥 하다 보면은 말 한마디라도 난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집중!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선생님은 나한테 맨날 화만 내. 선생님 나 미워해. 이런 비교가 너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을 이제 그룹 수업으로 가져가고 어떤 아이들을 이제 무학년으로 데려갈지를 기준을 잘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문제은행에 대한 질문이에요, 대표님. 네. 문제은행은 몇 학년부터 필수일까요? 라는 질문을 어떤 선생님께서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전 3학년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3학년부터 분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분수가 결과적으로 수포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분수에 대한 개념, 그리고 분수에 대한 문제 이해, 그리고 개념을 정확하게 문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잡아가 놔야 되는 게 이제 3학년부터 분수 부분을 잘 잡혀지지 않으면 중등에 대해서 이제 유리수 부분에서 벌써 막히기 시작하고 그거에 대해서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걔는 100% 수포자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학년부터는 아이들의 맞춤, 그러니까 오답 클리닉이라든지 그리고 아이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유형 문제를 좀 접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아쉽지
하셨지만 마지막 질문을 이제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 질문 주신 게 방학 중에 선행이 보통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다른 친구들은 이미 선행을 끝냈는데 3월부터 오는 친구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좀 고민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보통 대표님께서 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 받고 싶네요. 그렇지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우선은 분리를 해야겠죠. 기존 아이들과. 그럼 걔는 그룹으로 묶이지는 못할 것 같고 무학년제 반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은 학교 진도와 어느 정도는 맞물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아이는 학교 진도보다 많이 앞서기보다는 학교에서 배운 거에서 많이 복습 위주로 진도를 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아무래도 학교에서도 배운 거를 복습 개념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개념적인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개념에서 유형이 사이 부분의 문제풀이 중심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그걸 잘 따라온다면 너무 앞선 선행보다는 만약에 지금 1단원을 저와 그렇게 복습 형태로 가고 있다. 그러면 2단원 정도를 연산 파트로 해서 선행으로. 그래서 교재를 잡으면 개념 교재, 유형 교재를 동시에 잡으면은 아이가 학습량이 엄청 늘어나니까 힘들어하기 때문에 1단원을 지금 복습 형태로 같이 수업을 나가고 있다면 2단원은 아이들 프린트로 주면서 그렇게 누적 같이 나가시는 게 아이도 부담이 없고 저도 부담을 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꿀팁인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꿀팁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께서도 저희 참석해주신 선생님들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같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아이들 진도도 너무 많이 달라지고 결석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많이 쉬었다가 온 학생들을 실력도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아이들별로 학습을 진행해야 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선생님들께서 아이에게 더 맞춤 수업, 그리고 선생님은 교재 연구에 더 힘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확보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의 실력은 선생님들의 노력 그리고 시간적인 투자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포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아이가 수학을 재밌어 할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성공원에서도 더 많이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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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